그거를 가장 기본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내가 소리 자체에 공감한 사람이구나.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남들은 그냥 하는 게 말인데 나는 이게 왜 굳이 어려워야 되나. 황당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이유가 사실은 경청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축성이라고 오는 사람들 치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을 크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봐도 그냥 소리 자체에 공감하다 보니까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그게 경청 능력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데이터를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냥 말이라는 게 기운, 이은, 지금 그게 나올 수 없는 거고 소리에 물림해서 이제 발음이 되면서 말이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젊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표정이 굳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세요. 똑같이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얘기하면 알아듣거든요. 근데 똑같은 설명이지만 연축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10번, 20번, 많게는 100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게 엄청난 심각한 팩트,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를 잘 못한다. 행동이 남들보다 재빠르지 못하는 좀 생각해보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연축성을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목소리 문제, 연축성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연축성 직전의 심리 상태나 목소리 상태가 많이 좋지 않고 소리 자체를 이렇게 바깥으로 잘 못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은 소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저는 아예 보통의 사운드의 소리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데이터가 그거였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생활이 많이 망가져 있고 대부분 이제 우울증들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뭐 목소리 작은 사람, 뭐 소심한 사람 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특징이 다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랑 같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우울해 맨날 울고 차라리 이게 낫다니까요. 운다라는 것도 표현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해요. 맨날 짜증나고 우울해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밖에 나가면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런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사실 가장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게 보통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꾸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를 깨우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심각한 생각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저는 사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루션이 있을 때 연축성이라는 것 자체가 경청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연축성을 빨리 고치고 싶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자꾸 경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자꾸 예민하게 들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소리든지 간에 민감하게 그걸 자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자기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연축성으로 오는 사람 치고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작업. 사실은 내 목소리도 안 듣는데 남 말을 잘 듣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인식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소리부터 듣는 걸로 고정이 시작돼요. 많은 응치들이 저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7년, 8년 응치 학원 다니고 못 고쳤대요. 뭐 유명한 데 다 가보고 뭐 어디 막 전국 지역으로 막 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막 100만원 코스, 200만원 코스 이런 거 듣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해도 몇 년을 다녀봐도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응치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하는 말이 나는 어렵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남들 다 하는 노래가 왜 나는 안 되지? 평생을 해도 안 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40대, 50대 분들도 돈 많을 때 이제는 내가 고쳐볼래 하고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안 됐다 이거예요. 교정이 안 됐다. 왜냐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우잖아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가르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소리를 아예 들으려고 하는 귀가 닫혀있어요. 그런 감각이 굉장히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노래를 잘하는지를 가르치잖아요. 절대 아니고. 제가 왜 교정을 시키냐면 저는 교정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는 소리를 자기가 듣고서 파악이 돼야 돼요. 소리를 듣고서 내가 파악이 안 되는데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 소리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 텍스트나 그 내용을 집중해서 경청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하나 다 귀에 쏙쏙쏙 넣어서 데시벨처럼 생각하시고 귀에다가 일단은 소리부터 넣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음감 좋은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거든요, 실제로. 딴 게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들이 잘 따라하다 보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지 않거든요. 그냥 부르면 노래 꽤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본 미달치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을 다 싹 다 끌어올려야 돼요. 뭐부터? 경청 능력부터. 아시겠죠? 많은 성인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칠 때는 꼭 인사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굳이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끝 마무리를 잘 못해요. 저는 여기까지. 그건 아니에요. 성인으로서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떳떳해지려면 기본 그 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어떤 식으로 도입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끌고 가며 마무리만큼은 확실하게 하자라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죠. 어떻게 보면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매너와 예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덜 떨리겠죠. 근데 뭐를 할 때도 사람이 긴장하는 이유가 방식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할 때도 사람들 만날 때 왜 막 떨리고 막 이래요. 흥분도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람이랑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미친 듯이 막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떨리고. 그리고 이 집단한테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집단에게 내가 가야 될 때는 또 이상하게 막 긴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긴장도나 이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이런 지식, 방식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성이 진짜 커요. 그래서 내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이때까지 내 탓만 해왔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계속 들으니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게 여러분처럼 연축성이라고 왔어요. 나이는 한 23, 4살 정도 됐는데 여자 대학생이었는데 다른 얘기 다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떠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울더라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도 뭐 제가 이랬고 이럴 때도 이랬는데 근데 딱 핵심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딱 그때 울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에피소드들을 지워주고 재해석을 해줘야지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핵심 에피소드들은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걸 묻어놓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거를 상담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게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자기만 여기 안에 가둬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심한 사람은 자기도 기억을 못해요. 그냥 완전 자기의 그 엄청 밑바닥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잠실 딱 잠궈버린 거예요. 근데 얘를 열어야지 트라우마 고정이 확 되어서 다음부터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에피소드들을 바로 찾아야 돼요. 그 친구가 얘기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은 자기가 해외 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때 한인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소리 상태가 좀 자기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거기 목사인가 뭐 부목사인가가 자기한테 그 교도문을 읽게 했대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그거를 읽는데 마이크 소리가 너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자기 소리가 그걸 타고 울리니까 더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내 목소리 왜 이렇지? 이러다가 막 돌돌 떨려가지고 막 그게 엄청나게 자기한테 가장 큰 뭐 트라우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기 때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처럼 초등학교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핵심 에피소드를 찾으세요. 자기는 이게 핵심 에피소드라고 하면서 내놨어요. 왜냐면 그 무대에서 강단에서 그걸 읽다가 마이크 웅웅 울리죠. 그리고 막 성도들이 막 쫙 앉아있잖아요. 몇백 명이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인원은 누구였고 상대는 누구였나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들이었죠. 근데 그 자기자에 앉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러면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러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얘기를 이제 나중에 제가 타고 막 2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해결도 안 나요. 자기는 얘기했대요. 그러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도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다시 집요하게 파고 파서 물었던 얘기가, 그래서 발견했던 얘기가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 발표를 하다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도 초등학교 때 떨렸는데 애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놀리고 애들에 대한 그 분노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비웃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이나 막 그런 감정들이 아직까지 꽉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떨었다 내 목소리 왜 이래 내 목소리 컴플렉스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나를 비웃었던 그 애기 때의 그 초등학교 애들 얼굴도 다 선연히 기억나고 뭐라고 했는지 말도 다 기억나고 그 상황에서 아예 못 벗어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딱 그때. 그래서 이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고쳤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학교에서 특히나 많거든요. 제가 어떻게 고칠게요? 제 해석을 어떻게 해줄게요?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화를 줬냐 오해하고 질타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가 뭐 4학년 감정이 좀 더 예민할 때 뭐 이럴 때라고 쳐요. 제일 뭐 예민할 때도 뭐 5학년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쵸? 그때부터는 작은 일도 어떻게 보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사춘기 요즘도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특히나 더 제가 엄한 데다 하프게 이랬어요. 그 친구한테. 응? 그 친구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잘못했죠. 제가 딱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잘못했죠. 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잘못했죠. 라고 딱 얘기했어요. 일단 가장 잘못한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수업 시간이죠. 왜 그거 중재 못 시켜줘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중재 제대로 시켜줬어요? 아니요. 선생님들이 자질이 얼마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냐면 그런 상황이면요. 애들이 막 웃고 떠들고 그 애한테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하면서 그만해! 그만해! 이게 좋은 선생님일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요. 선생님이 심각하게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그만해! 이렇게 해서 그걸 스탑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대요. 그 다음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앉아 괜찮아 앉아 안 괜찮은데 뭘 괜찮아도 넘어가요. 얘가 안 괜찮은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애가 괜찮아야 괜찮은 거지. 그 어린애가 이미 충격을 받고 막 손을 돌돌돌 떨고 막 말도 돌돌돌 떨고 뭐 어찌할 걸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그만해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 해줬다고 해서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애들한테 완전 엄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 친구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행동일까? 애들한테 한 명이 그렇게 미숙한 행동을 보였을 때 다수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정말 호되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다 가정교육 받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사실 교육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가 부족한 친구를 봤을 때 절대 같이 혼담하지 말고 비웃거나 뭐라고 하지 마라.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보내기 전부터 사실은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애들을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줬냐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죠. 그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혹은 교육받지 못해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그런 트라우마에 매일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가 교육관에 깨어나야 된다. 자기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되고 어떤 엄마가 될 건지 그걸 통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식으로 인식을 완전히 돌려버려야 된다. 얼마나 그래서 무서운 거냐, 애들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회의 피해자들이 자기 같은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얘기 해주니까 애가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 친구도 똑똑한 친구였어요. 전환을 확실하게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 애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상대방, 다수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나 막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아, 내가 엄한 데다 화를 냈구나. 내가 엄한 데다 내 감정을 터트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교우관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렇게 사회생활까지 뭐 이어지는 것도 힘들고 사실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호전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자기 감정이 일단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어버리니까 그 시작점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정말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엄한 데가 쓸데없는 데다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게 자기를 이상한 피해자로 몰아가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식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트라우마 얘기는 이 에피소드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내가 너무 오해하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어렸을 때의 감정으로 그 판단으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죠. 근데 눈에 바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그런 에피소드를 한 명만 한을 풀듯이 하지 못하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풀어야 될 건 반드시 풀길 바래요. 자, 일단은 긴장하는 성격이 제일 크죠. 그쵸?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성격이거든요. 끄떡끄떡 하고 있어요. 뭐 영상을 보고 어떻게 알겠네. 네.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엄청 긴장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무대를 서고 시험장에 들어가도요. 저는 남들보다 기분 10배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선생님 티가 안 나요? 그렇죠? 왜 티가 안 나요? 시원하게 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티가 안 나면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악을 하니까 드레스를 위주로 입는데 이렇게 풀이 큰 드레스를 입고 하면 실제로 가지각색이에요.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무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진짜 떨었어. 나 진짜 드레스 안에서 다리가 막 이렇게 계단을 춤추고 난리 났어. 뭐 이런 얘기 해요, 실제로. 근데 티가 안 나잖아요. 왜? 드레스가 가려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떨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이 떨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떨리죠? 상대가 떨리죠. 약한 근육이 떨리는 거예요. 평상시 약한 근육이. 그래서 발성 자체가 이미 고장이 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근육 상태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이 떨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손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여러분 이래요? 심한 사람은 이럴 수 있는데 이렇지 않죠. 또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평상시 약한 근육이 긴장될 때 떨려요. 어떤 사람 진짜 대놓고 다리가 떤다니까요. 심한 사람 몸이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실제로 이랬어요. 너무 긴장도가 높아가지고 말할 때부터 얼굴이 홍당으로 싹 돌아오고요. 주체를 못해요. 저기요 누구다 이러면서 얘기해요. 실제 남자들 가장 없어요. 전체적으로 약한 친구예요. 그 여자 같거든요. 호리호리하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전신이 다 떨리는 거예요. 희한할 정도로. 근데 나는 여기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대로 이제 강화시키면 저희가 여기서 티가 안 나게끔 궁극적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성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긴장할 때 나타내는 행동 인식이 있거든요. 그걸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말의 내용에서도 티가 나요. 어떤 사람 반복적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뭐 이제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우리 친구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에 빈도수를 줄여요.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훈련하다 보면 아예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긴장했을 때 나타내는 행동을 안 하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반응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제어가 되잖아요. 심리도 같이 제어가요. 왜냐면 심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육체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패턴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던 패턴. 근데 이 행동 양식을 내가 못하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심리전이 원래 더 어려워요. 육체전보다. 그래서 육체적인 행동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이, 긴장 호르몬이 막 미친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긴장 호르몬이 해석을 긴장이라고 해서 그런 거지 흥분 호르몬이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긴장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흥분 호르몬이 굉장히 높고 흥분 지수가 높은 사람. 흥분 잘하거든요. 저 성질 급하고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하고 누가 저 약속했는데 기다리게 하면 저는 못 참아요. 저 흥분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뭐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흥분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걸
그거를 긴장이라고 또 해석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부정적 해석을 바꿔요. 근데 나는 흥분을 잘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흥분할 때 나타내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막 미친듯이 막 머리를 만지고 난리가 나. 이렇게 친구. 엄청 머리 많이 만지고 어떤 사람은 눈을 미친듯이 깜빡여요. 계속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 근육도 약한 사람들. 윗근육을 잘 써야 되는데 사람이 이걸 잘 못 쓰면 소리가 탁해요. 원래. 그래서 여기가 아무튼 또 중요한데 이거 조금 다시 이따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